수면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수면 박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낮에도 계속 졸아요. 그래서 막 졸다가 교통사고도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죠. 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정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양용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이게 단순 코골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병인가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코골이는 이 숨길이 조금 막히면서 드르렁드렁하고 나는 소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수면무호흡은 그런 증상이 발생하다가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면무호흡증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잠자는 동안에 목 안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막혀서 숨쉬기 어려워지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체중이 증가하면 수면무호흡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해부학적 문제라든지 신경 조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공통적인 것은 다들 이 기도가 폐쇄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상기도라는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건데요. 상기도는 이렇게 저희가 코에서부터 숨이 들어가는 길인 이 성대까지의 위치를 저희가 상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는 목젖이나 혀뿌리, 후두 덮개 같은 이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고, 이 구조물들이 잠잘 때 이완이 되면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무호흡증은 주로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수면무호흡이 생기면 일단 기도가 막히게 되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간호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이 50에서 60%까지도 떨어져요. 그 심폐소생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는 이 사람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이 사람 어떻게든 깨워야 돼요. 깨서 딱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숨이 막혀서 깼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나 보다 하고 화장실을 갑니다. 저녁에 자다가 3번, 4번 막 이렇게 가요. 저희가 잠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잠을 계속 이렇게 깨게 되고, 또 잠을 자도 이게 정상적인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도 제대로 자는 게 아니에요. 수면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수면 박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낮에도 계속 졸아요. 그래서 막 졸다가 교통사고도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죠. 되게 심각하네요. 이런 수면무호흡증에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면무호흡을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이 수면다원검사라는 겁니다. 수면다원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저녁에 자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뇌파나 호흡, 산소 포화도, 코골이 소리 등 이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자면서 이 사람이 자는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숨이 얼마나 멈추는지,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검사는 양압기라는 치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치료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검사 말고도 저희가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고민할 때는 어디가 막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막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약물유발 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이 약물유발 수면 내시경이라는 거는 지금 보통 코 고는 사람도 저한테 왔을 때 낮에는 코를 골지 않거든요. 지금 위내시경 하듯이 약물을 쓰면 이 사람들이 자면서 코를 드렁드렁 골아요.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비내시경을 이렇게 코에다 넣어가지고 보면 어디가 접히는지 저희가 레벨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접히는도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구강내 장치라든지 옆으로 재워본다든지 하면서 이런 치료법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중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양압기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급여화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인공호흡하고 비슷한 거를 잠잘 때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혀있는 기도를 확 뚫어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구강내 장치라 해서 입에 끼는 장치인데 아래턱을 앞쪽으로 전진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시켜주면 이 뒤쪽 기도가 뚫리게 해주는 그런 구강내 장치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수술적 치료법이 있는데 수술적 치료법은 이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수면무호흡증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치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면무호흡은 수면무호흡보다는 그게 이 유발하는 합병증이 심각해서 그래요. 단순히 이게 코를 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에도 이 산소가 전신이 다 산소가 안 가고 심지어 머리에도 산소가 안 가요. 심장은 산소가 안 가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막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 등이 생기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도 산소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레인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치매나 기억력 감퇴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졸잖아요. 낮에 많이 졸기 때문에 그 NEJM이라는 저희 쪽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에 그 1999년에 나온 저널에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유병률이 약 거의 10배 정도 높아지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럼 끝으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은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코를 곤다고 하면 뭐 각방 쓰고 남편 쫓아내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조기에 디텍트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오늘은 전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양영채 교수님 모시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심각한 질환인데요. 조기에 진단하고 하루빨리 치료해서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